자, 반갑습니다. 강일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3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도 승무패 한번 순위에 들어가가지고 좀 재미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운이 좀 여기서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승무패는 EPL과 세리에로 구성이 돼 있고, 좀 분석하면서 느낀 게, 이번 회차는 좀 술술 넘어갔다. 뭔가 분석이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풀럼과의 경기 중에 수비수 리브라멘토가 부상을 입게 되면서 덴번, 리브라멘토, 스벤 보트만, 트리피어, 거기에 골키퍼 닉 포페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선수들이 다 빠지게 된다면은 홈이라고 해도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카디프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최근 2연승으로 기세를 조금 찾은 상황이지만 꾸준히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번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뉴캐슬의 홈에서는 뉴캐슬이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최근에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최근 부상 인원들이 다소 발생하면서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휴식일도 조금은 타이트합니다. 첼시의 근소 우세를 평가하면서 첼시 무승부 또는 첼시 승을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서 뭐 취향껏 눌러주신다면은 뭐 골라 가셔도 되지만 저는 뭐 첫 마킹이지만 일단 두 개를 눌러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머스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보머스는 직전 경기 맨유 원정에서 4대4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맨유전에서 화력은 증명을 했지만 수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 타일러 아담스가 부상까지 당해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머스가 세메뇨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 뭐 이런 느낌은 괜찮지만 이런저런 뭐 결장자들도 있고 최근에 7경기 3무 4패로 기세는 다소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7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나 수비가 무너지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팀의 뎁스 또한 많이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자, 올 시즌 원정에서는 8경기 나와서 7번의 패배가 있기 때문에 원정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3-24 시즌에 본머스가 벌리 상대로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벌리의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차출자들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머스가 직전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맨유 상대 4골을 넣은 이 부분을 고평가하고 화력은 확실한 만큼 본머스의 공격력을 벌리가 온전히 버텨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머스 승을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썬더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분위기가 다소 떨어진 상황인데요. 국대 차출로 카를로스 발레바, 징게로 루이스 덩크, 디에고 고메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지는 상황에서 홈이라고 고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문제는 오늘 원정이라는 점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대 차출로 주전급 자원들이 대량으로 빠진 상황인데 베스트 라인업 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에 발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국대 차출로 인해서 팀 구성이 1.5군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턴 승을 눌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아스날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여전히 승리 없이 공식전 10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거기에 수비수 아그바두의 국대 차출과 경고 누적으로 모스케라가 결장하는 상황인데요.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기대치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원정에서 현재 5연패를 기록 중인 만큼 원정 경기력을 유별나게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수 와타라가 대표팀 차출이 된 상황이지만 주축 선수들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서 뭐 공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브렌트포드가 조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울버햄턴이 리그 첫 승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턴 승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바드와 모스케라의 공백은 울버햄턴이 극복하기 좀 어려운 그 정도의 공백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타이트한 일정이라는 점과 뭐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좀 약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거슬리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울버햄튼이 홈에서 누구한테도 지냐라고 했을 때 벌리한테도 집니다. 벌리가 원정에서 거의 전패를 하고 있다시피 한 팀이기 때문에 벌리한테도 지는 울버햄튼이면은 브렌트포드가 못 이길 뭐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브렌트포드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치오 대 크레모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경기 파르마 원정에서 0대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토마바시치, 자카니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공격수 이삭센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자잘한 차출 결장자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홈이라고 고평가를 마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크레모네는 직전 경기 토리노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중원의 핵심인 마르틴 파에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직전 경기 주전 수비수 비앙케티의 부상 이탈 그것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짜잘한 부상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스쿼드가 살짝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경기력도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3 시즌에 라치오가 더블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양팀 다 결장이 좀 많은 상황에서 온전한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라치오의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체급차 이런 거 생각하고 라치오 승을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노티멍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결과가 영 좋지 않은 토트넘인데요. 파페사르까지 국대 차출로 빠지게 되면서 더욱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수비수 우도기까지 최근 이탈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이지만 좀 결장 인원들이 있어서 좀 기대치를 높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 조직력을 조금 회복한 것이 고무적이고 팀의 원흉인 살라가 국대 차출로 벤치에 없는 것도 호재라고 봅니다. 에키테케가 최근 7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 중이고 수비수 조고메즈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지만 브래들리가 징계 해제가 되면서 복귀하기 때문에 조금은 공백이 메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리버풀의 우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트넘은 파페사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관건이고 리버풀은 살라가 빠진 것이 오히려 호재입니다. 최근 양팀의 기세를 본다면 여기서 리버풀 승 원정이지만 충분히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볼로나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승리 기록 중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다소 아쉬움 존재하고 쿠프 마이너스가 이번 경기 징계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수비에서 소폭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버드 벤티지가 조금은 존재합니다. 자, 에스로마는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반등시키긴 했지만 국대 차출로 엘 아이네이와 그리고 수비의 핵심 은디카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노브비크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비 핵심 선수들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3연속 무승부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 유벤투스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우선 마킹해 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AS 로마의 주전 수비수들의 국대 차출 이슈가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가져간다면
유벤투스 승무 마킹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 전환율이 상당히 낮은데 심지어 공격의 핵 은디아의 미드필더 게에가 국대 차출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듀스버리올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에버턴은 중원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홈이지만 스쿼드 상황을 본다면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이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꾸준히 승점을 확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썩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여전히 극심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칼라피오리의 징계 복귀는 급한 판부를 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국대 차출이 아예 없고 공격수 가용 자원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평가 요소입니다. 원정이지만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맞대결 시에 작년에는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에버턴은 국대 차출로 스쿼드가 구멍이 나 있고 아스널의 화력을 온전히 버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정이지만 무난한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즈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리즈는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칼버트 르윈이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끄는 중인데요. 다만 최근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백을 좀 메워주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쿱스전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즈전을 대비하면서 이 컨퍼런스에서 대량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최근에 가마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이스마일라 사르까지 국대 차출로 이탈했습니다. 핵심 수비수 무뇨스도 최근에 좀 이탈한 만큼 스쿼드가 조금 어수선한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3 시즌에는 크페리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맞대결 시 상성은 타이트합니다. 자, 양팀 다 최근에 부상 이탈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수 밸런스가 약간은 오락가락한 두 팀입니다. 예상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요. 승무패로 지어주면은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마킹을 좀 아껴간다면 그래도 리즈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체급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리즈 승을 빼주고 원정 경기고 이스마일리 사르의 차출 공백 요거가 좀 거슬린다라고 한다면 무승부 단일 마킹 해주는 거 어떨까?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이 경기는 상당히 마킹이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칼리아리 칼초 대 피사의 경기입니다.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 강팀 상대로는 살짝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최근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팀의 공격수인 르본보가 국대 차출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전력을 고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피사는 직전 경기 레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쿼드라도가 부상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은졸라와 그리고 미드필더 야킨 산미로가 국대 차출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피사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무승을 기록 중인 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3 시즌에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양팀 다 차출자, 부상 이탈자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피사가 원정에서 무승이기 때문에 요거 승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칼리아리의 근소 우세를 봅니다. 다만 지루한 경기 끝에 뭐 무승부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마킹이 넉넉하다면 칼리아리 승무, 뭐 취향권 승 또는 무, 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게 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사스올로 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AC 밀란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들이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세가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토르스트베츠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결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 베라르디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사솔로 홈이지만 마냥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토리노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연패 탈출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비 핵심 사울 코코가 국대 차출로 이탈인데요. 백업 수비인 아담 마시나까지 국대 차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공백으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양팀 다 이탈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경기를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간결하게 사솔로 홈에서 어땠을까를 본다면 무승부가 허벌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단일 마킹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9연승으로 상당히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 존재하지만 파우 토레스가 복귀 가능성이 오늘 높은 상황입니다. 국대 차출도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홈에서 기세를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보머스 상대로 홈에서 4대 4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맥과이어와 데이리우트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카세미르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공수 핵심 은베우모와 디알로 마즈라오이 등 국대 차출로 공백이 좀 맨유가 생겨버렸는데 고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유가 빌라 상대는 최근 강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빌라가 맨유 상대로 아예 뭐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최근 빌라의 연승 기세와 맨유의 국대 차출자 그리고 결장 이슈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빌라의 우세를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로잔스포르 상대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주전을 로테이션을 주면서 운영을 했지만 패배를 했고 또 한 번의 약팀 상대에 패배하면서 지금 부진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여전히 무승을 기록 중인 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적인 축구로 나폴리를 잡아낸 부분은 고평가 요소고요. 다만 자잘한 부상 인원에 국대 차출자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전력 자체를 우디네세 고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기복도 꽤나 존재하는 만큼 원정 기대치는 다소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존재하는데요. 다만 피오렌티나가 리그 무승인 만큼 피오렌티나 승을 눌러주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디네세 승을 그냥 막 누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최근에 피오렌티나의 퍼포먼스를 본다면 우디네세 근소 우세로 보는데 다만 우디네세라는 팀의 공격력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승무 마킹이 동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제노아 대 아탈란타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경기 인테르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역시나 강팀 상대로는 여전히 좀 전술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전 수비수 웨스티가르드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도 딱히 제노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는 팀입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은 편인데 다만 부상으로 주축 자원들이 최근 이탈해 있던 상황에서 수비수 딤스티가 부상을 입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국대 차출로 인해서 루크먼과 코스누가 이탈을 합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죄다 빠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아탈란타의 우세가 있고 최근에 컵대회에서도 4대 0으로 아탈란타의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와 지금의 라인업 차이가 극명하고 무난한 마킹은 저는 아탈란타의 승무 마킹이 제일 무난해 보이지만 간결하게 가져간다면 루크먼의 결장 이슈가 있는 이 아탈란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노아의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는 저는 무승부인 것 같은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승무패를 당첨시킬 때 물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은 높은 확률로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다만 지금 뭐 회차가 그렇게 2월 회차도 아니고 하니 조금은 좀 덜어주면서 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최종적으로는 뭐 리즈를 그냥 무승부로 겐토로 넣어놓고 아마 뭐 물 떠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노와 무승부 해갖고 뭐 금액을 막 2만 원 안짝으로 베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래 가시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의 뜻대로 가시고 좀 긴가민가 했던 경기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활용하는데 제일 좋은 활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말 라이브와 또 다른 박싱데이 준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